오늘은 40대 이후 숨은 근감소증을 막는 생활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주 간단한 자가 체크부터 해볼게요. 1. 의자에 앉았다가 손을 쓰지 않고 일어나서 다시 앉기. 이걸 5번연속으로 해봅니다. 2. 평소에 10분 이상 빠르게 걷고 나면 예전보다 더 숨이 차고 허벅지가 뻐근한지 떠올려 보세요. 3. 1년 전보다 계단 오르기가 더 싫어지고 손에 힘이 약해진 느낌이 있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2개 이상 죄라고 느껴진다면 체중이 정상이더라도 숨은 근감소증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병원 치료가 아니라 일상에서 근육을 오래 유지하는 실천 습관에 집중하겠습니다. 근육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끝이 아니라 계속 관리해야 하는 월세집과 비슷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은 30대 이후 매년 1% 안팎으로 줄어들고 60대 이후에는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문제는 체중은 그대로여도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어나는 체중 착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살이 빠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실제 몸 안에서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만 빠지는 게 아니라 혈당 조절, 균형 감각, 체온 유지, 면역력까지 같이 떨어집니다. 즉, 근육은 붐지기는 장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는 헬스 안 해도 일상생활은 잘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숨은 근감소증이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티날 때쯤이면 이미 꽤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줄면 같은 체중이어도 혈당이 더 쉽게 올라가고 넘어질 때 몸을 지탱 못해서 골절 위험이 커지고 허리 무릎 관절에 부담이 더 많이 갑니다. 특히 40에서 50대에는 부모님 돌봄, 자녀 뒷바라지, 회사 일까지 겹치면서 운동 시간을 가장 먼저 줄이게 되죠. 이때 근육이 확 줄어들면 60대 이후 건강 수명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헬스장 안 가도 되는 생활 속 근육 지키기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을 오래 유지하려면 거창한 운동보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1. 근력 자극, 주 2, 3회, 몸무게를 이용한 간단한 근력 운동. 2. 단백질 채우기, 하루 2, 3번, 식사마다 단백질을 조금씩. 3. 오래 앉아있지 않기, 30에서 40분마다 짧게라도 몸을 움직이기. 이 3가지만 지켜도 근육 감소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각을 어떻게 실천할지 동네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근력 자극입니다. 40대 이후에는 매일 조금씩이 중요하지 가끔 몰아서가 아닙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5분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의자 하나면 됩니다. 1. 의자 스쿼트 10회 X 2세트. 의자에 살짝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 무릎이 아프면 너무 깊게 앉지 말고 천천히. 2. 벽 밀기 푸시업 10회 X 2세트. 벽에 손을 대고 몸을 기울여 팔굽혀펴기. 어깨가 아프면 범위를 줄여서. 3. 까치발 들기 15회 X 2세트. 의자나 싱크대를 잡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리기. 처음에는 하루에 1번만, 익숙해지면 아침 저녁 2번으로 늘려보세요. 통증이 심하거나 기존 질환이 있다면 시작 전에 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근력 운동은 집 안에서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에 있는 야외 운동기구도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계단이나 낮은 턱에서 오르내리기 10에서 20회. 공원 평행봉에 매달려 어깨와 등 스트레칭. 벤치에 앉았다 일어나기 스쿼트. 이렇게 10분만 해도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팔까지 골고루 자극됩니다. 핵심은 숨이 약간 찰 정도로 내일 또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너무 무리하면 다음날 몸살 나서 또 며칠을 쉬게 되거든요. 근육은 운동만으로는 유지가 안 되고 재료인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40대 이후라면 보통 체중 1kg당 1.0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을 권장하는데
예를 들어 60kg라면 하루 60에서 70g 정도입니다. 실천 팁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 계란 한두 개 플러스 두유나 우유. 점심, 일반 식사에 닭가슴살, 두부, 생선 중 하나 추가. 저녁, 너무 늦지 않게 두부 반모나 생선 혹은 콩 반찬. 단백질 보충제는 필수가 아니라 식사로 충분히 못 챙길 때 보조로 쓰는 정도가 좋습니다. 신장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단백질 양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해야 합니다. 근육을 지키는 데는 비타민 D와 수분도 조용히 큰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근육 힘과 균형 감각, 골밀도 유지에 관여합니다. 일주일에 3, 4번, 한낮에 15에서 20분 정도 팔다리를 햇볕에 쬐어주세요. 실내 생활이 많거나 혈액 검사에서 부족하다고 나온 분은 의사와 상의해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분도 중요합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피로감이 빨리 오고 운동할 때 근육 경련이 잘 생깁니다. 투명 현한 노란색 소변이 나올 정도로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단, 심장 신장질환이 있는 분은 수분, 비타민 D 보충 전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근육을 지키려면 분동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게 덜 앉아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방법 몇 가지를 드리면 집이나 회사에서 30에서 40분마다 일어나 1에서 2분만 서서 걷기. 전화 통화는 가능하면 서서 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하루 한 번은 계단 이용하기. TV 볼 때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 스트레칭하기. 이렇게만 해도 하루 총 움직임이 크게 늘어나고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조금씩 더 자주 쓰이게 됩니다. 운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생활 전체를 조금씩 더 움직이게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습관은 체크를 해야 유지됩니다. 주 1회, 예를 들어 일요일 아침을 체크데이로 정해보세요. 이때 할 일은 간단합니다. 의자 스쿼트 몇 번까지 편하게 되는지, 10분 빠르게 걸었을 때 숨찬 정도가 어떤지, 한 주 동안 단백질 식사를 몇 번 챙겼는지. 이렇게 3가지만 적어도 내 근육 상태가 좋아지는지, 유지되는지, 나빠지는지 대략적인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숫자가 조금씩 좋아지는 걸 보면 운동이 훨씬 덜 귀찮아집니다. 반대로 떨어질 때는 요즘 좀 놓쳤구나 하고 다시 조절할 수 있고요.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40대 이후 근육은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속도가 얼마나 느린지 혹은 빠른지는 나이보다 습관이 더 크게 좌우합니다. 오늘 내용 기억해 주세요. 집 동네에서 하는 간단한 근력 운동. 식사마다 조금씩 챙기는 단백질. 오래 앉아있지 않고 자주 일어나기. 햇볕 수분 주 1회 체크데이. 이건 몸짱이 되기 위한 습관이 아니라 앞으로 20에서 30년 동안 내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건강 수명 습관입니다. 개인 질환이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소개한 내용 중 무엇을 얼마나 해도 되는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나만의 버전으로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근육을 오래오래 지키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 세대 근육을 함께 지키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한 가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 운동하세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같이 동네 한 바퀴 걷기, 집에서 함께 의자 스쿼트 5개만 해보기, 단백질 반찬이 있는 식사를 같이 챙겨드리기. 이렇게 함께하는 습관을 만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근육은 혼자보다 같이 지킬 때 더 오래 갑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 수명이 길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